우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경기세월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메시지가 제가 토요일까지 경기도 내 전체 중학교 선생님들께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설명의 관련과 그리고 경기세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체 메신저로서 보냈었고, 그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들어와서 1년간 입학교육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메시지 보낸 거 보고서 감사하게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의 글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원래 학교, 저희는 원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저교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거의 없어요. 한번 경기세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은 12월 31일 날 끝나기 때문에 모르죠. 본인이 경기세월학교에서 이 정도 받았으면 충분히 일반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중간에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경기세월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원저교의 담임선생님을 다시 만나거나 그 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가능하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서 경기세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가끔 상담하러 오시거나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아이들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거나 또는 이 자리에 상담하러 오신 그 자녀들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아이들을 이러이러합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이나 학생도 일반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어떤 성적을 느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기세월학교를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또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학습에 대한 무기력이라든지 또는 이 학교는 나의 진로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나는 좀 더 다른 형태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맞지 않는 학생들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개별 맞춤형 성장교육과정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추는 겁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수백 명이 되는 학생들을 개인별로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경기세월학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최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5명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대에 맞추어서 45명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한 반에 15명입니다. 저희가 학급이 3학급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나 학급은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무학년제예요. 배우는 것도 무학년제고 그리고 학급도 무학년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3학급 뽑기 때문에 최대 45명, 한 반에 최대 15명입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교육과정도 이미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나
쭉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스스로 내가 성장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이야기하고 존중이라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스스로 쓰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비생물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모집 중이에요. 저희가 3월, 4월, 8월, 9월 총 4번 모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45명이기 때문에 이때마다 3월 45, 4월 45, 8월 45, 9월 45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학생이 가장 늦게까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해서만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를 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84명이 경기생물학교를 이용했어요. 그 84명 중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나 1차 서류 전형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제 3월에 들어오게 되면 12월 31일 날 끝나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9월에 들어왔다. 9월에 들어와도 당해년도 12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45명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숙사 들어가시면은 한 방에 3명씩 쓸 수 있습니다. 3명. 무학년제 통합학급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게 기숙사 가장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작년 12월 31일에 수료한 학생들은 이 기숙사에 침대 3개만 있었어요. 침대 3개만. 그러니까 이 책상과 옷장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의자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책상과 책장과 개인 책장입니다. 그리고 의자 좀 더 방이 방다운 이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올해 투자를 해서 이와 같이 개선 작업을 했고 그리고 조명도 개선해서 그 LED 형태를 이렇게 바꾸어서 훨씬 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3월 학사 일정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6일날 학교 설명회 하고 있죠. 서류 현재 접수 중입니다. 내일 7일 화요일 17시가 마감입니다. 17시 넘으면은 정원이 차지 않아도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4월에 2차 모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넘겨서까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류는 해당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갖고 발송을 합니다. 가서 말씀하시면은 담임교사 그리고 상담교사가 작성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 갖추어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청하는데 학교에 하셔도 해당 학교당 한 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기도 내 중학교가 한 60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저희 수용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2명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가 끝나게 되면 8, 9, 10, 3일간에 걸쳐서 그 학부모님과 학생 그 일정 조절해서 면담 기간을 갖게 됩니다. 면담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13일날 월요일날 입교해도 된다는 통보를 드립니다. 그거는 학교 공문으로도 발송해드리고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문자 드립니다. 자, 통보를 받게 되면은 화요일날 2시까지 학부모님과 같이 오는 겁니다. 올 때는 화요일날 들어와서 이제 4일간 화, 수, 목, 금 이때 기숙사 생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다 싸서 저희가 안내할 겁니다. 싸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4일간은 저희가
세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적응 기간이라고 해요. 입교 통보를 받았지만 경기세월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원적교 학생이고 이 4일간 올 때는 해당 학교에서 학교 장로가 교회 체험학습 내고 오는 겁니다. 내고 와서 이 4일간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해요. 생소하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적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일간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교과 수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아이들 가장 크게 중점이 드는 것이 학생들 개인 상담입니다. 그 상담을 진행하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진단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4일간 살아보면서 이 정도면은 경기세월학교 와서 제가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원적교에 저희가 공문상을 통보합니다. 통보하면은 20일 월요일날 10시 30분까지 등교입니다. 항상 학생들은 뭐 일정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떤 재량 휴업일이나 또는 휴업일이 있으면은 월요일날 10시 반까지 경기세월학교에 등교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세월학교 위탁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원적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4교시까지 수업하고 13시 점심 먹고 13시에 학교합니다. 주말에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자, 등교하고 학교 방법입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오신 것처럼 학부모님이 개인 승용차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경기세월학교까지 반드시 학생을 데리고 와야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학부모님들의 요구 그리고 아이를 보내보고 싶으나 교통수단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못 오는 학생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 비용을 좀 줄이고 해서 그 전세 통학버스를 마련합니다. 그 전세 통학버스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여기입니다. 출발지가 이천 종합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천 시내에서도 들어오는데 40분 내지 50분 걸려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은 이천 종합버스 터미널 9시 출발해서 그리고 전철역 이천역에 9시 20분 출발해서 경기세월학교로 옵니다. 나갈 때는 마찬가지 반대로 경기세월학교에서 이천역을 거쳐서 종합버스 터미널까지 학생들을 데려다 줍니다. 자, 그런데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지금 오신 것처럼 학생 혼자 선택사항이나 기본이나 학생 혼자 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 혼자 오지도 못합니다. 오늘처럼 부모님이 승용차로 동승해서 우리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기본 원칙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선택사항으로서 통학버스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로 접근하는 방법, 전철을 타고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경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도 역시 선택사항이지만 부모님이 터미널이나 전철역까지는 데려다 주셔야 돼요. 저희가 거기서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올 때, 또 데리고 나갈 때 시간 되면은 아이들 놓고 또 아이들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부모님이 그 시간까지 반드시 데려다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교직원 현황이 조금 다른 학교하고 독특합니다. 일반 학교에도 보게 되면은 상담선생님이 계세요. 일반 학교에도. 근데 일반 학교에 그 상담선생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수백 명을 담당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래는 4명이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3명입니다. 이쪽에 2분과 이쪽에 상담사 한 분, 3분입니다. 한 분이 더 충원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단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세분인 상태에서 아이들이 최대 45명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분이 15명의 아이들과 매칭이 됩니다. 최대. 근데 15명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생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한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저녁 시간대는 우리 이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 선생님 두 분과 그리고 생활복지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네 분이 저녁 시간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나 또는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교과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기서울학교가 일반 학교하고 교직원 구성에 있어 다른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 한 분도 배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서울학교의 교육 체계입니다. 비전과 목표와 학생 상과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5단계 교육 로드맵이 있어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또는 학부모나 아이들이나 함께 배운다는 겁니다. 항상 배운다는 것이고 그 배운다는 것을 또 같이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원주학교로 돌아가든 아니면은 여기에서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가건 사회로 나가건 간에 아이들한테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주도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체계도 여기에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경기세월학교가 가지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성장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은 보통교과입니다. 이 보통교과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이쪽에 대한교과는 경기세월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과입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이나 또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학교하고는 좀 더 다르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교과 중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교과에 국어하고 사회하고 수학이 기본, 보통, 심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그냥 국어, 사회, 수학이에요. 한 반에서 학년별로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경기서울학교는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학업, 성취도나 이 부분이 많이 달라요.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수준이 같지 않은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은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이 학생은 좀 보통의 단계에서, 이 학생은 좀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단계를 3단계로 나눴어요. 그게 기본이고 보통이고 심화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사회하고 수학 이 세 과목은 세트로 돌아갑니다. 세트로 돌아가면서 기본, 보통, 심화로 나누어서 그 수준에 맞게끔 단계에 맞게끔 교과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안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학교특색 프로그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개인별 맞춤 성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담과 돌봄 체계가 제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과에도 있고 선생님도 계셔요. 그러면서 학교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정된 체계 속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성취욕을 불러일으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요일 날 10시 반까지 등교해서 11시부터 수업이 진행돼요.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쪽 월요일 3교시부터 8교시까지 목요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 부분이 대안교과예요.
여기도 역시 세트로 돌아갑니다. 제빵, 뮤직앤송, 체인지메이커. 이쪽은 연극영화, 공간 디자인, 스포츠 클라이밍. 이것이 진행이 돼요. 여기는 전문 강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이 분야에 특화된 선생님들이 오시고 이 선생님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요일날은 국어, 사회, 수학이, 수요일날은 국어, 사회, 수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과가 세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미라클 모닝이 있고 수요일날 집단 상담이 있어요. 미라클 모닝과 집단 상담은 우리 상담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은 저희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화요일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개인 상담. 개인 상담은 일주일에 1시간은 기본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으로 돌아갑니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사이에 아이들을 다 배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상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시간대에 보통교과 또는 동아리, 학자치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게 되면 8교시 이후에는 기숙사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녁 먹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의 선생님에 의해서 그 달빛 교육 활동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 갖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기숙사 내에서 방에서 와이파이 자체가 전혀 터지지 않았어요. 올해 개선해서 어디에서든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와이파이가 다 터지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간에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 외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야간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시간 내에서. 보통교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교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별도의 교과서를 만든 걸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개별 이 학습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교과 수업 장면입니다. 기본과 보통과 심화. 지금 이 장면은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국어 수업은 이 도서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조금 수업 방식이 좀 다르죠. 앉아서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지금 수업이에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두 분은 다른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희 상담교사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이시고 수업 공개 장면이에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아이들이 이런데 무슨 수업을 하고 이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공개해? 이런 상식을 깬 수업을 전개를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하고 힘들게 수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생이 정말 심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수업을 잘 진행해내십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건 사회과 수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공개한 수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이 수업은 그 과학 수업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책상의 위치나 또는 장소나 또는 수업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단계에 따라서 또는 과목에 따라서 또는 교실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본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사 선생님과 수업 공부를 가지고서 같이 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봤던 이 수업이에요. 국어 수업입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 모든 수업이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일반 학교하고 달라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 수가 일반 학교보다 적어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업에 두 분이 반드시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수업이 정말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막상 들어오게 되면 수업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 봅니다. 불시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지금 여기가 지금 도움을 받는 학생이고 그리고 상담생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수업에 대해서 아이 진정시키고 아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는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발적인 상황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도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한 수업에 반드시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그 수업에 대한 효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수업 이야기에 써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일부예요. 다른 모든 수업도 이렇게 두 분의 체인지 메이커 이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고 그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대한교과로서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연극을 통해서 뮤지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올해는 별도로 뮤직 앤 송 해서 아이들한테 이와 같이 음악을 저희가 음악 그 선생님이 아니겠어요, 실제. 그래서 연극과 그리고 이런 실용음악 또는 뮤직 앤 송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십니다. 그 선생님 통해서 아이들이 여간 음악에 대한 수업도 받게 됩니다. 그럼 연극 수업입니다. 아이들의 감추어진 이러한 내면의 이 세계를 좀 드러내는 데 굉장히 유용한 이런 교과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쭈뼛쭈뼛하지만 우리 또 연극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친하게 지내기도 하시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무대에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내시더라고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 아이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무대 막도 아이들이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연극 촬영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협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과가 많이 협업을 많이 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공간 디자인 이 수업을 이야기할 건데 이 수업이 진행된 것이 공간 디자인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연극 무대에 사용할 이런 무대막을 계속 단계적으로 같이 협업으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단체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걸 가지고서 무대막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 연극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대한교과로서 공간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따 보시게 되면 우리 학교의 벽면이나 또는 기둥이나 어떤 실을 가보게 되면 그림이 그려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수업 시간에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에요. 이 수업 시간에 미술 선생님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려진 공간이고 만들어간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따 올라가시게 되면은 2층에 어울림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방부대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그리고 노래방도 있어요. 그 노래방을 실제 아이들이 꾸민 거예요. 수업 시간에. 기존에 흡음재가 있었지만 이것이 방염의 문제 때문에 다시가 아이들과 선생님이 뜯어내고 그리고 방음과 그리고 방염이 되는 이런 판넬을 가지고서 그 틀을 다 만들어 갖고 여기에 실리콘 싸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작업하면서 노래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일반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경험이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간 디자인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이따 보시면은 좀 더 벽면에 이런 데를 기둥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현재 여기지 않습니까? 저 뒤에 스포츠 클라이밍 지금 암벽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춥거나 또는 비가 올 때는 여기에서 암벽 타기 연습을 합니다. 여기도 전문 우리 또 유능한 강사님이 또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뭐 한 두 번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게 과제가 있어요. 이게 주어지는 과제에 따라서 아이들이 도전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따 좀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한 10m 정도 됩니다. 바깥쪽에 설치된 이런 암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 클라이밍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상담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집단 상담을 진행합니다. 집단 상담 같은 경우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상담이 진행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클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공동체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존중이나 배려 이런 가치를 기르기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감사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주제별로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역시 수업을 공개합니다. 작년 12월에 전체 경기도에 수업을 공개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가로서 미라클 모닝은 화요일 1교시에 시작입니다. 화요일 1교시에 이렇게 둥그렇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전체 교직원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뭘 하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한 주간에 잘하는 것들 저희는 성장 카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잘할 때마다 카드를 줬었는데 그건 좀 이제 저희가 수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 또 칭찬한 것은 칭찬받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로서 같이 이야기거리들 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 진행을 하고 또 일주일에 공지사항이 있을 때 그 공지사항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나는 이런 시간이 일반 학교는 없죠, 사실은.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교 특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주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행이에요. 통합기행입니다. 1학기에 6월에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2학기에는 같은 형태인데 진로기행이라고 해서 또 2박 3일간 진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팀으로 구성됐어요. 팀은 아이들이 구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 갖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숙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선생님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 저걸 어떻게 하느냐 실제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떠나기 전의 과정, 떠난 다음에, 갔다 와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여기에서 풀어냅니다. 아이들 해냅니다. 예산까지도 아이들이 짜고 그거 갖고 발표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해서 팀이 나눠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2박 3일 동안 그 팀에 해당되는 선생님 몇 분 섭외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강릉간팀, 용인간팀, 서울간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체험을 늘려서 교과하고 체험과 연동된 교과 연계 체험을 진행을 합니다. 예, 연 5회 진행을 합니다. 막 1학기에 3번인가 2학기 2번 아니면 1학기 2번 2학기 3번 갖고 계신 그 학사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체험, 내가 배웠던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과 같이 결합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좀 더 내재화되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장소 선정하고 주제 선정해서 사전 교육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 감사 모습의 보고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야외 공간에서 작년에 학급이 하나, 두 개, 세 개, 세 학급이 심었던 채소예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일시에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한 경우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에 맞춰갖고 이렇게 나눠갖고 이것이 살던 죽던가 간에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손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좀 조언만 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식물류를 실제 길러보고 또 그거를 따서 먹어보고 이런 것까지 체험하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연 두릅나무예요. 이건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뒤쪽에 보게 되면은 뒤쪽 산이 저희 학교 산인데 저희가 두릅을 따먹어 본 적이 없어요. 따기 전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따가서 두릅을 저희는 구경만 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좀 이렇게 체험장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만들고 저희가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따는 체험들을 하고 그거 가지고서 뭐 먹는 방법이야 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죠. 그런 것들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실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급자치 아이들 그 서클을 통해 가지고서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상담 선생님과 다른 학교과 선생님들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지만 학급 내에서도 자체적인 이런 서클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 간에 일어난 이런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의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아이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 가서 음원 작업한 다음에 이것을 멜론에 직접 등록이 돼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클릭하시면은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서 어떤 영상으로서 이 음원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역시 진행할 겁니다. 반이 3개이기 때문에 3개 반에서 3개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1학기 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서울 그 음반내는 음원사 가서 직접 아이들이 음원 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더불어가는 이러한 삶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이 척수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은 척수를 다쳤기 때문에 사실 거의 기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합체하고 MOU를 맺어서 작년에는 3번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장애인 휠체어인데 이게 6명이 붙어야 돼요. 6명이 붙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 돌고 또 영인산 돌고 여주에 영릉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남한산성은 아마 성남의 남한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덕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는 남한산성은 지하고 영릉과 아산의 영인산 이 2곳으로 이렇게 트레킹을 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이 척수장애인 이 분들과 대화를 또 그분들이 잘 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친근감 있게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저희는
또 이와 같이 사후 작업들을 합니다. 교과 시간에 그거에 대한 느낌이나 또는 감상을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또 보드에 만들어서 공간에 전시해 놓기도 하고 한 학생이 트래킹에 대해서 생애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봉사하는 신선하고 뿌듯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과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 마을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병세어학 학생들 외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아요. 한 수백 명 이렇게 계십니다. 1, 2하고 2위. 네. 근래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봉사활동이나 나눔 이런 활동이 꽤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이 아이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을과 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마을의 활기가 이렇게 도는 형태로 바뀌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초복날 되면 아이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세계반 아이들이 이와 같이 그 보드판에다가 초복대기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좀 그리거나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피켓팅 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삼계탕을 여기에서 학교에서 대접하는 이런 형태였다가 지금 이제 사서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마을에 그 두 곳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도 합니다. 여기 1층 여기 본관에서 12월 달 되면은 이렇게 했었고요. 아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뭐 절임 배추하고 그리고 그 양념은 사다가 이렇게 버무리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김장 행사 함으로써 이거 가지고서 박스에 담아서 우선 1, 2하고 1위 마을에 관해 배달하고 배달할 때는 뭐 막걸리하고 수육하고 같이 이렇게 배달해 드리고 겨울에 이렇게 어르신들 드실 수 있게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도 만들게 되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들은 아마 포털에서 경기 세월학교를 치게 되면 많은 보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도 자료들이 저희가 가졌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그 기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경기 세월학교가 이런 특색 있는 이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달빛 교육 활동은 야간에서 월 1회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월 1회 나갈 때 이렇게 전체가 같이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별로 나눠가고 만화 카페를 가기도 하고 낚시 카페 가기도 하고 또는 사객 양궁장 가기도 하고 여기서 전체 버스 타고서 여기 주로 나가면은 그 진천의 혁신도시 이쪽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이제 아이들 수료 시점 돼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고 객관식 문항은 워낙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관식으로 나왔던 것들 어떤 이야기를 주셨는지 하는 것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첫 번째 경기세월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아래쪽은 교육과정, 교과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주로 나오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 배려라고 하는 것,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담, 그리고 또 상담, 관심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학부모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가 있다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많다는 것, 학생 위주라는 것,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 맞춤형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습니다.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학생들 등하기로 통학버스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년 수원 사업에 사실은 그 통학버스 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받은 경기도교통 예산 내에서 저희가 다른 쪽을 줄여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한 학부모님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체 다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학버스가 생겼다는 것과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하고 경기 세월학교 정체성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상담 결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주셨어요. 자유롭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첩된 것을 빼고 이렇게 좀 드리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감사, 적응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한 거, 선생님들이 채워주신 부분, 관심 주신 거, 세월학교처럼 특성화된 중학교가 곳곳에 생겼으면 하는 것, 이런 바람들을 주고 하셨어요. 상처받기가 두려웠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과정이고 노력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꿈을 찾고 목표를 정하고 결국 세월을 다니며 이뤄냈습니다. 세월 덕에 저희 인생이 변했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선생님과 도움을 주신 분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갔어요. 또 한 명 아이를 더 보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해주고 존중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봐주신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다. 수업 한번 들을 때 학생들이 최대한 재밌고 편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선생님들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매일 감사했다. 상담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을 텐데 아이들의 고민과 걱정을 어머니,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외부에서 오시는 그 대한교과 선생님들이 다 외부에서 오십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여기까지 와서 모자란 학생들, 본인이 모자란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봐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수업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야간 선생님들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진짜 엄마 아빠 같이 잘 돌봐주시고 충고해주시고 가르쳐줘서 항상 고맙습니다. 이 학교에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워갑니다.